자, 반시 전 해서 지금 뭐 어떻게 지금 나와 있냐 하면은 보면 원래 주인공이 반시이잖아요. 근데 삼형제가 나오지 얘들아. 나 이걸 적어놓고 할게. 위윤은 누구 아들이었습니까? 아빠는 이름이 안 나오고 엄마가 나오죠? 얘 누구 아들이었어? 양부인의 아들입니다. 양부인 아들이 3명이 있어. 얘가 첫째라고 보면 되는데 얘 부인이 누구였어? 반시. 그리고 반시 아빠가 누구였더라? 반옥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 엄마는 누구였습니까? 여기 일단 나오니까요. 엄마 누구임? 무슨 부인?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유부인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양부인의 둘째가 누구였냐면 위진이었습니다. 위진 부인이 누구냐면 채씨죠. 자, 이 채씨는 누구의 딸을 내미였냐 하면은 여기 지금 학교 걸로 보면은 맹량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씨의 얘가 이렇게 옆으로 같이 넣어 놓을게. 이 채씨의 오빠가 누구였습니까? 채원이었거든. 얘가 오빠야, 오빠. 채영? 모르겠다. 채영. 그리고 셋째가 누구냐 하면은 위준이었거든. 얘는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맹씨랑 결혼을 했고 여기에 아빠가 뭘로 나오냐 하면은 여기는 제양태수라고 나와 있어. 네, 일단 이렇게 나눠 놓고 이게 이렇게 대립하죠. 얘네 둘, 그러니까 이 채씨와 맹씨 같은 편, 그리고 반씨랑 다른 편,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다. 자, 전체 줄거리를 보시면 양부인이 좀 잘못하긴 했죠. 자, 약간 엄마가 첫째 편을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다 양부인의 첫째, 둘째, 셋째 아들입니다. 자, 양부인의 반씨에 대한 애정과 채씨, 맹씨와의 갈등. 이부상서 위윤. 자, 상서가 그 위윤이라고 해놨어. 그러니까 위윤은 벼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했죠. 입신을 한 거야. 그리고 부인 반씨는 반옥의 딸이며 둘째 아들 위진의 처 채씨는 맹량태수의 딸이요. 셋째 아들 위준의 처인 맹씨는 제양태수의 딸이다. 그래서 약간 동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위상서에게, 자 그럼 이 위상서는 누군데? 위윤이겠죠. 여기 보면 이부상서라고 했잖아. 얘가 얘입니다. 위윤에게 두 아우 위진과 위준이 있는데 풍도가 비속하며, 풍도는 풍채와 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도가 비속하다. 약간 천하고. 위인이 혼암하다. 말이 어렵죠. 이 위인은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혼암하다. 암. 약간 어둡고 캄캄하다.
이런 뜻이라서 원래의 뜻은 어둡고 컴컴하다야. 그러면 이게 그 원래의 뜻은 어둡고 원래 뜻은 컴컴하다. 인데 이걸 의역하면 뭐겠노? 사람의 됨됨이가 나쁘다 뭐 이런 거겠죠. 뭐 어리석고 사리에 박지 못하다. 그러니까 둘째 셋째가 좀 어리석고 사리에 박지 못하다. 약간 분별력이 없다. 그래서 부인 편 든다. 뭐 이런 거잖아. 자, 채씨와 맹씨가 불량하고 매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양 부인이 반씨를 사랑하고 아낀다. 자, 이 양 부인이 나왔는데 이 양 부인이 시어머니였잖아. 근데 반씨에겐 어쨌든 잘해줬습니다. 자, 채씨와 맹씨가 반씨를 시기하여 모해하고자 한다. 모해가 뭔데? 모함하고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함인데 약간 꾀를 내어 남을 해치다. 이게 모해입니다. 그래서 그 반씨를 해치려고 한다. 계략을 꾸며가지고. 자, 양부인이 채씨와 맹씨를 꾸짖자 채씨가 도리어 양부인을 면박하고. 자, 이거 뭐였니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든 겁니다. 맞지? 이 면박은 면전에서 바로 지적하며 꾸짖다. 시어머니한테 대든 거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친정으로 쫓겨난다. 자, 그 다음에 위상서와 반옥의 정배 유배라 보시면 되고 귀양, 양부인의 죽음. 채씨가 친정에 돌아가. 왜냐면 쫓겨났으니까 반씨를 참소하자. 자, 참소. 헐 뜯는 거지. 거짓으로 꾸며서 거짓으로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다. 채씨의 오빠 채원이 나왔지. 황제에게 거짓 상소를 올려. 이게 이제 우리 수특에 나오잖아. 올려 위상서와 반옥을 정배에 보내도록 한다. 위상서의 정배 소식을 듣고 양 부인이 병을 얻어서 죽는다. 위진이 채씨에게 양 부인의 죽음을 알리려 한다. 자, 지금 봐봐. 누가 죽었냐면 시어머니가 죽었어. 그랬더니 둘째 부인 지금 친정에 가 있는 그 채씨에게 죽음을 알리려고 했어. 근데 이미 나간 사람이다. 알리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친척들이. 근데 친척들과 갈등을 했어. 근데 결국 위진은 채씨를 불러들이고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들어와라 이러면서 친척들은 성복 전에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성복은 뭐냐면은 약간 상복을 갖추어 입는 의식인데 뭐 옷 그거 왜 그 상복 입기도 전에 그냥 집에 돌아가 버렸다. 친척들이. 자, 반씨 모자의 고생과 양 부인 영혼의 도움. 채씨가 어쨌든 돌아왔잖아, 이 집에. 그래서 반씨와 위흥이 누굴까? 아들이죠. 요 사이 위윤과 반씨에서 태어난 얘가 아들입니다. 위흥. 아들이에요. 위진은 채씨 부각이라고 친척들이 상복전 집에 돌아간다고 본 소리. 상복전 집에 돌아간다. 자기 집으로 갔다고. 원래 안 돌아가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 네, 옷도 안 가. 갈등을 했다고 했잖아. 불러들이지 마라. 양 부인이 원래 여기 이거 하기 전에 죽기 전에 유언을 내렸거든. 그래서 불러들이지 말라고 했어. 친척들이. 채씨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얘 결국 불러들였단 말이야. 자기 부인이니까. 그래서 그 친척들이 약간 이제 닐 안 놀아? 이렇게 하는 거겠죠. 사실은. 이게 갈등을 하다가 그냥 친척들은 집으로 가버렸어. 자기 집으로.
자, 채 씨가 돌아와 반 씨와 위흥을 질책하고 꾸짖고 모함하며 집에서 내쫓으려 한다. 결국 반 씨 모자는 양 부인 묘하에, 묘하가 뭐겠노 얘들아? 묘지 근처에서, 묘 아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묘지 근처에 옛날에는 왜 3년 동안 그 옆에 집 짓고 묘 근처에서 살았다 하잖아. 3년상. 그래서 양부인의 묘하에서 지금 얘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 본 집에서 쫓겨나서 남편 없잖아.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예뻐해주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지. 그래서 집에는 집에는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양부인은 묘 근처에 거처를 정해가지고 거기 이제 뭐 살고 있어. 3년 뒤, 이제 3년 sak을 치른 거겠죠. 양부인 영훈이 반 씨의 꿈에 나타나 위상서의 소식을 전해주고, 위상서는 위윤을 이야기하겠지. 7년 후에는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말해준다. 왜냐면 위흥이 좀 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위흥에게 스승을 보내준다. 이거 이제 꿈을 통해서 약간 비현실적인 그런 게 나타나고. 자, 채 씨의 모함. 채 씨는 반 씨가 음행을 저질렀다. 자, 지금 보면 어쨌든 따로 살고 있고 여기 양부인 묘하의 근처에 있다며 여기에 뭐 남자를 끌어들였다 하면서 음행을 저질렀다고 모함을 한다. 위진이 위준을 보내어 사정을 알아오게 하나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고 채 씨가 오히려 종을 시켜서 위진 형제에게 수상한 선비가 왕래한다고 거짓 보고 모함한 거죠. 를 했다. 위진 형제가 종들에게 묘막에, 자, 이 묘막은 누가 살고 있는 되겠노? 여기.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묘막에 불을 지르고 반시 모자를 잡아오라고 시킨다. 양 부인이 공중에서 반시를 불러 급히 피하라고 가르쳐 주어 반시 모자가 도망간다. 산신령이 도와주어, 자, 이런 다 조력자다 맞죠? 산신령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양 부인이 있었어. 자, 친정으로 가게 해준다. 위흥과 반씨의 이별. 위흥이 부친이 있는 장사 소식을 듣고 오겠다고 하며 길을 떠난다. 자, 부친이 있는 장사라는 곳에 소식을 들으러 위흥이 갔어. 위흥이 죽을 위기에 처하니 자, 조력자 선녀가 나타나서 도와준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선녀가 누구게? 공주. 결혼하는. 자, 길을 가다 명생을 만나. 자,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함께 황성에 머문다. 명생 사람. 자, 맹씨의 모함과 반씨 부부의 상봉. 맹씨는 자, 누구를 이용하냐면 여기 장담 오형제가 있어. 장담 오형제. 맹씨. 자, 그 장담 오형제가 반옥에게 복수하고자, 그러니까 반씨 아빠랑 좀 앙숙인 거야. 장담 오형제가 이 둘이 복수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위진에게 공모하기를 권한다. 장담 오형제가 반씨의 친가로가 결국 어떻게 하냐면 이 장담 오형제가 그 반씨의 모친 유부인을 죽였어. 반씨를 배에 싣고 달아난다. 반씨가 물에 뛰어드나. 자, 그래서 물에 뛰어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반씨가 죽은 줄 압니다. 자, 원래는 뛰어들었어. 그래서 유부인도 죽고 반씨도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부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져 위상서와 상봉을 하더라. 그리고 위흥이 장원급제를 합니다. 위흥이 유부인과 반씨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여기 다 물에 뛰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자, 그 얘기를 듣고 통곡한다. 위흥이 모친의 시체를 찾기 위해 양강에 제사를 지내고 위흥이 유부인과 양부인 묘하에 제사를 지낸 날 꿈에 양부인이 나타나 위흥을 칭찬하고, 여기서 칭찬한 거는 거기 보면은 이제 얘가 장원급제 하거든. 이 장원급제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타나서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입신을 했잖아. 이 양부인은 입신한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 위윤을 좋아한 것도 입신했기 때문이고 이 손자도 지금 입신을 했죠. 장원급제를 했어. 그래서 칭찬하고 채 씨를 조심할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채 씨가 술에 탄 약을, 독한 약을 타고 위흥을 기다리나
위흥이 위패를 모시고 바로 나가버려서 그걸 먹지 않아가지고 산다. 자, 넘어가셔서 자, 위흥의 부마간태. 위흥이 몇 살? 15세에 부마가 됩니다. 15세에 자, 그 부마가 된다. 부마가 누군데? 황제의 사위인 건 알죠? 그러니까 황제의 사위, 그러니까 황제 딸의 남편인 거잖아. 그럼 권력자가 되겠죠. 자, 채씨 집안에서 위흥을 부마로 정한 것에 반대하는 상소를 올리나 당연히 이 집안에서는 반대하겠지. 황제가 오히려 이들을 파면하고 자, 채씨 집안 애들을 파면하고 위윤과 반옥을 다시 임명한다. 불러들였다. 헤어졌던 가족들의 상봉. 위상서와 반씨가 황성으로 가서 위흥과 상봉한다. 위상서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위진 형제가 위상서를 보러 황성에 올라가나 위상서가 내쫓는다. 왜 그런지 알겠죠? 위진 형제. 여기서 위진 형제라고 하는 건 둘째, 셋째를 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 위상서는 위윤이잖아. 그죠?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을 핍박한 거에 대해서 내쫓고요. 그 다음에 반옥의 꿈에 유부인이 나타나 자, 유부인이 누구였더라? 반옥의 부인이었죠. 위진 형제와 장담 오형제의 원수를 갚아줄 것을 부탁한다. 반옥이 황성에 이르러 위상서, 반씨, 위흥과 다 상봉한다. 해피. 자, 위흥과 공주의 혼인. 채승상의 부인이 교배잔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자, 지금 보면 채승상, 채씨 집안이잖아. 여기서 교배잔은 서로 이제 약간 둘이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 그 신랑 신부 절하는 거 있지. 그거를 교배라고 하거든. 근데 그걸 할 때 이렇게 절을 할 때 이렇게 술 한 잔을 양쪽 주거든. 이렇게 서로. 그래서 이게 교배는 혼례의 약간 절하는 예식인데 서로 절을 하고 술잔을 서로 나누어 마신단 말이야. 자, 그 교배잔을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위흥이 크게 노해서 채승상 부인을 면박 주고 다른 부인이 교배를 지내게 한다. 부마가 공주를 보니 자신을 구해줬던 선녀였다. 공주 얼굴이 약간 선녀. 공주가 부마를 보니 꿈에서 본 공자로 서로 지난 일을 생각하고 기뻐한다. 갈등 해결과 행복한 삶. 공주가 황제에게 위흥의 집안일을 말씀드려 황제가 채봉 부자를 가두고 일의 진상을 알아낸다. 여기 황제가 위진 형제, 채씨, 맹씨, 장담, 오형제 등을 처벌한다. 위흥과 공주가 백년해로 하고 자식이 만당하며 여기서 만당 가득 차다 이런 뜻이거든. 집 안에 가득 차다. 만당하며 부귀영화를 누린다. 자, 반시전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 반시전에 갔다 와. 자, 창작 시기가 19세기 후반입니다. 그럼 1800년대죠. 자, 동경귤 등장. 일본 물산이 유입된 후인 19세기 후반으로 추정이 되고 창문, 유리 등 경성, 방석 등의 어휘 같은 거를 통해서 19세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반시전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 팽배한 가문 창달 풍조에 따른 입신 출세의 공명주의와 그로 인한 가치관의 왜곡 현상. 가문 창달. 창달이 뭐냐 하면은 약간 번성하고 가문 그러니까 위씨 집안 번성하고 크게 발전하는 거. 가문의 발전. 가문이 번성하고 발전하는 풍조에 따른 입신 출세, 그 입신양명을 되게 높게 친다 이런 뜻입니다. 입신 여부에 따라 자 아까도 말했지 입신 여부 그러니까 위유는 2부 상서까지 했잖아. 그 첫째 아들은 벼슬을 했어. 그래서 양 부인이 편애를 합니다. 자식 편애 및 차별을 하더라. 이것은 그래서 뭐가 되냐 하면은 이거는 뭐 학교 어차피 그 뒤에 나올 거긴 한데 자 고부 갈등 그래서 뭐 동서 갈등
그래서 뭐 가문 갈등. 이거 말고 뒤에 보면 요거 두 개가 클로스 되어 있다고도 보기는 하거든. 근데 어쨌든 시어머니의 그 편에 반씨를 더 예뻐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 차별이 당시 그 가치관의 왜곡 현상을 보여준다. 시어머니의 편에. 자, 온 나라와 선비들이 과거에 매달려 있을 정도로 공명주의가 팽배해 있던 당시 사회의 풍토에 근본적 원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걸 예뻐하는 거, 이런 거. 가문 창달 풍조, 가문이 되게 번성하는 그런 풍조, 입신 출세의 공명주의, 입신 여부로 인간을 평가하는 가치관의 뭐 왜곡 현상. 자, 가문주의에 따른 사적 원한 관계가 정쟁으로 확대 재생산되더라. 위씨와 채씨 가문의 갈등이 조정의 경쟁으로 비화된다. 비화는 뭐 번져나가다 뭐 이런 뜻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로 번져나가다. 다른 문제로 번져나가면 짧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원래는 집안 갈등이었어. 가문의 갈등이었는데 조정까지 나아갔대. 자, 양부인과 그 채씨의 갈등이 채씨 아비의 참소로 위윤, 반옥, 정배되고 가문과 가문, 그리고 뭐 복수를 다짐하는 양부인의 위흥에 대한 유언. 그 다음 그 가문주의와 정치적 대립관계가 결합되어 사적 원한관계로 바뀌고 이러한 사적 감정이 다시 확대 재생산되는 병리현상이 나타난다. 병리현상은 단어가 좀 어렵죠. 보시면 약간 비정상적이고 뭐 문제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을 교조적으로 추종하던 당대 사대부들의 가치관. 자, 여기서 예문은 그거야. 우리가 뭐 예를 차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유교적 예법이라고 보면 되거든. 예문. 이거는 예법 뭐 이런 거야. 같은 거. 교조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그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태도. 그래서 예법을 절대적으로 이렇게 추종하는 당대의 사대부들의 가치관. 자, 양부인의 양부인 죽었잖아. 그래서 그 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싸움. 아까 갈등이 있다고 했잖아, 친척 간에. 자, 이게 채씨에게 통부라고 되어 있지만 통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씨에게 알려야 되느냐. 자, 위진이 자기 그 부인이잖아. 위진은 알려야 된다라고 했고 위흥과 문중은 양부인의 유언에 따라 알리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갈등을 했는데 위진이 결국 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주를 누구로 해야 되느냐. 자,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 근데 지금 첫째 아들이 유배 가서 없죠. 그럼 상주가 누가 되느냐. 자, 일단 위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자가 지금 없다. 그러면 차자,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상주여야 된다. 자, 이게 위진의 주장입니다. 위진은 차자가 상주여야 된다. 근데 위흥과 문중은 장자가 지금 없으니까 가부장으로 내려가면은 이렇게 자, 첫 적장자로 내려가는 거잖아. 적장자. 그러면 아빠가 지금 없어. 그러면 근데 그 아빠가 없지만 누가 있어? 아들이 있잖아. 그래서 위흥과 문중은 적장자가 없기 때문에 장자가 있긴 하지만 지금 유배가고 없기 때문에 장손, 그 장자의 아들인 장손이 상주다 하면서 싸우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누가 상주가 되어야 될게? 누가 상주여야 될게? 그치, 얘여야 되거든.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적장자로 내려가기 때문에. 첫째 이렇게. 자, 가문 공동체의 삶과 의례적 예법을 중시하던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생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집안의 중대사가 문중 공론에 의해 결정되고 그 결정은 유교 도덕 규범과 가문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쪽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반시전에서는
자, 문제가 이거였대. 갈등하는 게 위진이 문중 공론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였잖아. 요 편. 그래서 일단 위진의 뜻대로 하거든요. 그지? 그래서 채씨 부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갈등이 심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장손의 대상 여부에 따라 위흥과 위진의 상례 논쟁. 그 방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장자 유배 상황을 장자 사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위흥, 부친이 살아 계시나 죽으신 것과 다름없으므로 장손이 대상이다. 위진, 형님이 유배가 계시니 죽은 사람과 다름으로 차남이 대상이다. 자, 그러니까 상주를 해야 된다. 조선 중기 치열했던 예론을 연상시킨다. 예문을 교조적으로 추정하고 있던 당시 사대부들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위흥과 위진 모두 예문을 근거로 자기 주장을 펴고 있다. 양 부인의 유언에 따른 장례 집행에서의 가족 간의 언쟁, 문중은 양 부인의 유언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위진이 거부해서 상주가 꺼린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하면서 아까 수민이가 물어봤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 상복을 입기도 전에. 그래서 상주가 뭐라고 하니까 나 우리 여기 있을 필요가 없네 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가 버렸어. 친척들이. 자, 위진은 양부인의 유언을 따르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종손과 가묘. 가묘는 집안의 묘야. 그러니까 그 묘를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위흥이 반씨에게 사당을 지킬 것을 권유하는 거. 가문이 안정되자 종손이 가묘를 모시는 종중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사당의 천동. 천동은 뭐냐면 약간 이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당은 죽은 그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는 데가 사당이고, 천동은 동자가 움직일 동자제. 그래서 약간 자리를 옮기는 거 있잖아. 이전하는 거. 이거 약간 자리를 이전을 모를까봐 옮김. 그러니까 옮기고 움직인다. 그게 천동이야. 사당의 위치를 어쨌든 바꾸는 거. 그거를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조선 후기 사대부들의 종통 및 종통은 약간 종가라고 들어봤죠? 이게 종통은 종가의 전통적인 계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대부들의 종통 및 가묘, 집안의 묘를 중시하는 풍조를 나타낸다. 자, 예문의 교조적 실천과 가묘 및 종통의 중시, 그러니까 종가의 약간 전통적인 그런 계통을 중시하는 것은 조선 후기 팽배한 가문 창달 풍조와 직접 연관이 되어 있다. 명문 여부의 기준. 자, 명문가 이런 말 들어봤죠? 명문, 그러니까 명문가 이름을 알리는, 이름이 난 그 여부는 현관과 명류를 얼마나 배출했는가. 말이 어렵죠? 현관은 그냥 말 그대로 현명한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되게 어진 관료. 현이 어질 현자거든. 그리고 명류는 명자가 이름 명자라 생각하면 되거든. 이름난 유학자. 그러니까 약간 공부 잘해서 높은 벼슬 올라가는 그런 겁니다. 또는 뭐 뛰어난 뭐 선비 뭐 이런 거, 뭐 유학자나 선비를 얼마나 배출했는지가 명문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배 이념이나 규범을 얼마나 충실히 실천해 왔는가 등을 보고, 그 다음에 가문의 평판, 가문주의와 자손들의 입신, 공면주의가 상호 영향 관계에 있더라. 가문주의는 가묘를 구심점으로 집안의 묘, 그 한 혈종 간의 유대 강화와 문중의 자기 통제를 통한 지배 이념의 교조적 실천을 낳는다. 가문주의는 그러니까 집안을 중요시하는 거, 개인보다 가문을 더 중시하고 서로 자기 가문만 우월시하는 배타적 태도를 보이며 문중의 자기 통제를 통해 지배 이념이나 예법을 교조적으로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자, 반시전에서 가문주의. 자, 자손들의 입신을 강박하는 양부인. 그러니까 높은 벼슬 자리에 올라라 이러면서 양부인이 조금 엄마가 애들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었어. 입신을 강박했어. 입신을 약간 강요했는데 첫째는 입신을 했죠. 둘째, 셋째는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양부인이 첫째를 더 위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
자, 위씨와 채씨 두 집안이 서로 상대의 가문을 폄하하고요. 자기 가문을 모독한 위씨 가문에 즉각 보복하는 채봉 부자의 행위. 채씨 가문을 능멸하여 이를 다시 안갚음하는 위흥의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가문주의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이거 적기는 했었거든. 고부 갈등이랑 동서 갈등이 나오더라. 갈등에서 고부 갈등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인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동서 갈등은 첫째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형제의 그 부인들끼리 이제 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관점이 두 가지래. 여기 보시면 고부 갈등, 동서 갈등, 가문 갈등 요렇게 같다라고 보는 게 있고 여기 뒤에 넘어가면은 요거 두 개 바꿔가지고 동서 갈등, 고부 갈등, 가문 갈등으로 보기도 한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해가 두 가지래. 요렇게 요 순서 두 개가 바뀌어 있어. 자, 일단 갈등의 배경. 조선 후기 가문 창달 의식에서 우리 가문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에서 입신 출세 등 유교적 공명주의와 배타적 가문 의식이 발생했다. 갈등 양상, 고부 갈등, 양 부인의 편애로 인한 고부 갈등이 있었다. 뭐 채씨랑 양 부인이랑 사이가 안 좋았죠. 자, 그리고 동서 갈등, 반씨에 대한 시기, 그 다음에 가문의 갈등, 위씨, 반씨, 그리고 뭐 채씨. 어쨌든 위씨와 반씨랑 채씨 이렇게 갈등이 있다. 자, 그 다음 양부인의 공명주의적 가치관. 아까도 말했지만 입신양명 그 벼슬 하는 거를 양부인은 최고로 여겼다. 입신 유무에 따라 자식을 차별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생겼다. 효와 가정, 내적 위계, 형제 간의 우애 같은 유교 문화로 위진, 위준 부부의 불만이 잠재화되어 있었다. 밑에 깔아앉아 있었다. 얘네들이 엄마가 어쨌든 뭐 쟤네들 첫째만 예뻐하니까 불만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고 자식 편애 및 차별에 따른 동서 갈등, 양씨 사후 죽은 뒤에 위진, 위준 부부의 불만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가문의 갈등이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 아까 동서 갈등, 고부 갈등, 가문 갈등으로 보기도 하더라. 동서 갈등은 부덕. 자, 부덕은 뭐냐 하면은 부녀자 의덕 이렇게 해놓을게. 부녀자 의덕. 자,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어떤 덕을 갖춘 반씨에 대한 요악한, 못된 거잖아. 자, 요악하다는 되게 요사스럽고 악하다 이런 뜻이겠죠. 요사하다가 약간 간사하고 음흉하다 이런 뜻이야. 간사하고 음흉한 채씨와 맹씨의 시기. 자, 거기에서 고부 갈등이 일어났다. 일단 이게 먼저다 라고 보는겨. 저 앞에는 반대로 보는 거고 이거는 양부인이 너무 예뻐해가지고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동서 갈등이 일어났다 이렇게 된 거고 얘는 반씨 자체를 얘네들이 싫어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양부인이 시기하는 거 반씨 시기하는 거를 뭐라고 하니까 고부 갈등. 그래서 시어머니에 대한 비난 아까 그 면박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채씨가 그래서 집으로 친정으로 쫓겨났다. 그래서 가문의 갈등이 나타난다. 요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동서 갈등은 유발 요인 가장권과 가장이 뭐겠노? 가부장 할 때 그 가장이겠죠. 총부권은 뭐겠노 얘들아? 가장권은 안 써도 되겠죠? 이 가장은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아버지 가장 뭐 이렇게 하는 그거야. 뭐 이게 안 써도 될 것 같고 총부권은 뭐냐면은 이게 부녀자. 그러니까 옛날에 양반가에 집안에 창고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게 약간 집안에 뭐가 되는 거야? 안주인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총부권은 그 종가의 맏며느리 이게 총부라고 생각하면 돼. 이 맏며느리가 집안 살림과 권한을 주도하는
권한 말이 좀 웃기긴 하지만 권한을 가지는 거야.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동서 간의 갈등. 자, 동서 간의 뭐 성질, 혈연 관계 아니다. 이중 관계다. 며느리라는 비슷한 처지를 공유하는 동지이기도 하고 동지이자 시부모 사랑이나 집안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 관계이다. 그래서 뭐 이 경쟁 관계 이게 반시전이다. 반시전에서 동서 갈등. 자, 가부장권과 총부권을 둘러싼 갈등. 양 부인이 편애를 했다. 자,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그 고부 갈등부터 시작한 걸로 보는 거죠. 1번 견해로 보는 겁니다. 남편들의 입신 여부와 위계에 자신의 처지를 투영해서 자신들의 지위에 불만 그리고 차별 대우에 대한 불만과 열등감에서 동서 갈등이 촉발되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뭐 차별 대우에 대한 뭐 불만과 열등감에서 동서 갈등이 촉발되었고 간의 권력, 집안 내 권력, 가부장과 총부권을 획득하고 싶은 그 욕망과 관련이 있더라. 그 다음 가장 위윤 유배 보내기와 반시 모자 죽이기 이것들은 가장권, 가장이 위윤이고 총부가 반시인데 그 총부권을 차지하기 위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유배 보내고 반시 모자 죽이려고 하는 것은 가장권과 총부권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다음 그 가권의 되찾음과 종통의 승리, 뭐 집안의 권리를 되찾았다 이런 거죠. 위흥이 어쨌든 적장자이잖아요. 그 장원 급제와 부마 간택, 위윤의 해배, 즉 자, 위윤, 반시, 위흥 중심의 종통의 승리가 나타난다. 그리고 초월 개입에 의한 종통 승리의 당위성 부여, 천상계의 지상계에 대한 개입, 즉 같이 기침을 하네. 죽은 양부인이 계속 개입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뭐 가문의 회복이 나타난다. 자, 가문의 갈등, 가문주의적 가치관, 가풍이나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가문의식, 갈등의 양상, 양부인의 질책, 채씨, 맹씨의 불량한 행실은 기가 센 친정 가풍에서 잘못 배운 탓이다. 솔직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맞죠? 누구 욕했어요? 저쪽 그 며느리 집안 욕했잖아요. 맞죠? 자, 지금 보면 기센 친정의 가풍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채씨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양부인의 가문 모독 요렇게 말한 것만을 강조해서 가문의 명예 문제로 확대해 친정 식구들을 자극했다. 위씨 반씨 가문과 채씨 가문의 갈등이 이래서 나타나는 건데 조정에 진출해 있는 공경 대부들 간의 권력 다툼의 성격이 나타난다. 자, 그 가문의 갈등으로 가문의 갈등의 주요 사례 채원의 상소로 위윤과 그 반옥의 유배, 채봉 부자의 위흥의 부마 간택 처지, 부마가 돼 위흥이 채씨 가문에 뭐 모욕을 준다. 그 다음 형제 간의 갈등, 첫째랑 둘째, 셋째가 갈등이 있는 거거든. 입신한 아들과 입신하지 못한 아들 간의 갈등. 자, 입신한 아들이 누군데? 위윤, 첫째. 그리고 입신하지 못한 애가 위진 또 위준 둘이거든. 둘째, 셋째. 자, 왜 양부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유교적 공명주의에 의한 형제 편애, 갈등 양상, 살아생전에서 양부인은 형제 우애 실천 및 가정 내적 위계로 잠재화시켰는데 사망 후에는 위진의 실질적 가장을 차지했고 위진이 그리고 채씨와 반씨 모자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표면화되고 있다. 하지만 뭐 이게 학교에서 뭐 표면화되어 있긴 한데 완벽하게 드러나지는 못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나 봅니다.
자, 동서 갈등으로 추동. 추동은 약간 흔들리는 거거든. 아니면은 뭐 추진하는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얘는 뭐 흔드는 거. 추동이 동자. 또는 약간 힘을 가해서 추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동이라는 게. 자, 동서 갈등으로 흔들린다. 동서 갈등으로. 자, 동서간은 혈연 관계가 아니다. 위에 나왔던 거죠. 형제간보다 유교적 대의 명분이 그래서 약하다. 시모의 태도에 따른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다. 효, 형제 우애 실천 및 가정의 내적 위계의 중요성. 양부인 사망 전 형제 갈등을 잠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결말에서 위윤이 집안의 환란, 말 그대로 시련 고난 뭐 이런 거거든. 고난과 시련. 원래 환난은 근심과 뭐 어려움 이런 뜻이야. 원래 한자 그대로 하면 근심과 어려움. 인데 그걸 의역하면 시련 고난. 자, 결말에서 위연이 집안의 환란, 고난과 시련을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더라. 요거는 가족의식, 가족주의를 마지막에 중시하면서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숙질의 갈등. 숙질, 이게 그 둘째 위진이었죠? 위진과 질, 이게 그 조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겠노? 위흥이겠죠? 그러니까 삼촌이랑 그 다음에 조카랑 갈등하는 게 숙질 갈등이에요. 쉽게 말해서 삼촌과 조카. 예, 갈등. 자, 위윤이 유배되었고 양부인이 죽었어. 실질적 가장이 없다. 그래서 위씨 집안에 남성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자, 갈등의 양상. 위진은 양부인의 유언. 자, 유언이 뭐였었냐면 이거였대. 최씨 부인을 들이지 마라. 근데 위진은 엄마의 유언을 무시했습니다. 자, 양부인의 유언을 무시하고 장례를 주관했다. 양부인에 대한 장례 문제. 위흥과 문중은 아까 앞에 나왔던 거 반복이에요. 장자, 장손이 발상하는 것이 예법이다. 아까 말했듯이 예법, 적장자로 가는 거. 자, 장자 적거시에 여기서 적거가 똑같은 말이거든. 유배, 귀양 시에 장손이 대상하는 것이 원래 예법이다. 위진, 형이 사망하지 않았으므로 차남이 주관하는 것이 옳다.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죠? 내가 해야 한다. 자, 그러면서 이게 있잖아. 여기 요 양부인에 대한 이 장례 문제가 빨간색으로 좀 적어 놓을게. 이게 가부 장권을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최씨의 복귀. 하지 말아 했는데 복귀했어. 동서 갈등의 심화. 그 다음에 숙모 또 최씨와 그 조카의 갈등. 여기 뭐 숙질 갈등이라 했는데 이게 삼촌 조카도 있지만 이 삼촌이랑 같은 편이니까 숙모도 있겠죠? 숙모와 조카의 갈등. 자, 그 다음에 최씨의 반시 실행의 모함. 자, 이게 실행은 실자가 일을 실자거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행실을 잃다. 그러니까 모함하는 거야. 저 남자랑 만났어. 뭐 남자 만났어.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게 나쁜 의역하면은 약간 나쁜 행동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쁜 행동을 한 거를 모함했다. 사실은 아닌데 뭐 남자 만났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위진의 반시 모자 그 제거를 추동은 아까 뭐 추진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잖아.
그 반시 모자 너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이런 식으로 추진했다. 근데 1차 시도 실패했고 2차 시도 때 장씨 집안의 개입. 아까 그 장씨 오남매인가 뭐 나왔잖아. 걔네들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얘는 누구랑 반대편이었습니까? 장씨 집안이랑 누구랑 앙숙이었기 때문에 반옥. 그래서 얘네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반씨를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자, 위흥의 장원 급제와 부마 간택, 위윤과 반옥이 복권 권리를 회복했어. 다시 돌아왔어. 복권은 자, 황제의 상소 거부 및 채씨 부자의 정배. 그러면서 갈등의 확산과 전개의 근원지는 가정을 나타내줘서 재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얘들아 그거 혹시 기억나? 수신, 재가, 치국 처음 들어가요? 아, 평천하, 윤사나 뭐 이런 데 안 나와? 사회에 나오지 않나 이거 공자가 한 말? 수신재가 들어봤어? 수신 내 몸을 잘 닦고 일단 내부터 제대로 하고 재가는 뭐겠노? 가는 가문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러면 수신재가 치국 나라 다스려지고 평천하다. 내부터 잘하고 내 잘하고 나서 가정을 챙기고 가문을 챙기고 나라 챙기고 그러면 천하가 평화롭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게 유교적 사상이야. 가정이랑 재가의 차이가 뭐예요? 가정이 재가가 가정을 그러니까 가가 집가자야. 그냥 집이 가정이고 응. 재가가 뭐예요? 재가의 가가 가정이라고. 그러면 가정에서 아니 봐봐 이거야. 이거 끊어. 자 갈등 확산과 전개의 근원지는 가정이다. 가정을 그래서 모든 건 가정에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됐어? 재가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거 끊어야 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끊고 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 됐어요? 자, 반시전에서 동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회 배경과 효 형제 우의 재가의 중요성을 강조. 또 똑같은 말이야. 앞에 엄마 이야기 또 나와. 자, 시대적 배경. 가문의식이 팽배했던 조선 후기는 가문의 지속적 발전과 번영이 사대부에게 중요했다. 사대부 가문에서는 대부분 여러 형제가 결혼을 해서 한 집에 사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동서간에 함께 지내게 되면서 동서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남편의 재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거 그게 중요했다. 반시전에서 채씨의 부덕함은 부덕함은 덕이 안 좋은 거란 말이야. 덕이 부족한 겁니다. 자, 남편인 위진이 제대로 재가 그러니까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이다. 위진은 채씨를 집안에 들이지 말고 반시 모자를 잘 보살피라는 양부인의 유언 요게 유언이었어. 채씨 집안에 들이지 마 반시 모자 잘 보살펴 라고 하는 게 엄마 유언이었는데 그거를 무시했어. 자 그럼 엄마 유언을 무시했으니까 효를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야? 효를 다하지 못했고 그래서 위진이 나쁜 놈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형제 간의 우애도 지키지 못했고 결국 재가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위진 부부는 비참한 결말을 맞는다. 이를 통해 작가는 효의 실천, 형제 간의 우애, 재가, 가정, 가문을 잘 다스리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대부 남편이 효에 입각한 재가를 이룰 때 부부화, 형제 우애, 동서 갈등, 방지, 그 다음에 가문 안정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비참한 결말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위진은 위윤이 좀 봐줘요. 그래서 얘는 남자는 귀양 갑니다. 근데 채씨는 어떻게 되게 능지처참 당합니다. 얘 죽습니다.
자, 그래서 비참한 결말을 맺는 거다. 하지만 작가는 자, 위진 형제의 우둔함을 비판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채씨, 맹씨에게 부여하는데 여자, 이는 혈연을 중시한 당대 사회의 사고가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여자 탓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 탓하지 않고. 자, 원래는 얘가 우둔한 건 맞았잖아. 얘 때문에 엄마 말 들었으면 괜찮았는데 안 들어가지고 그런 건데 어쨌든 자, 반시전에 나타난 형제 갈등의 사회적 의미, 가장의 부재. 자, 여기서 자, 가장, 그러니까 그 집안의 최고가 누구였었냐면 양부인이었어. 어쨌든 아빠가 없었으니까, 시아버지 없으니까 시어머니. 근데 죽었어. 그 죽음에 따른 갈등의 표면화와 폐쇄적 가족관. 반시전에서 형제 갈등이 작품 초반에 표면화하지 않는 것은 가부장인 양부인에 대한 효 실천이 우선시되어 잠재되어 있는 것이었다. 위윤의 유배와 근데 양부인의 사망으로 가부장의 부재 상황에서 형제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형제 갈등은 양부인의 입신 여부에 따른 자식 편애에서부터 발생했을 것이지만 자, 똑같은 말 또 계속하고 있죠. 효의 가치 실천으로 잠재되어 있다가 위에 했던 말 또 받았어요. 가부장의 부재 상황에서 표출화, 이제 드러났다. 표면화되었다. 작품에서 형제 갈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않은 것은 가족의 안녕이 형제의 화락에 있다고 본 화락은 약간 화목하고 락 즐거움이야. 한자가 많아서 화락에 있다고 본 조선시대 사회 이념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형제 우애의 강조는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사회 분위기 속에 종가, 종손에 대한 의식이 강화되고 적장자만 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며 장자 중심의 재산 상속이 집중되자 형제 간의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많아졌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형제 우애가 강조된 것이다. 형제 우애를 강조하기 위해 동원된 방법 중 하나가 외부의 원인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의 원인을 둠으로써 형제를 중심으로 한 부계 혈통 존속의 정당성을 공고히 하고자 했고 형제 갈등의 원인을 내부에 두면 형제 우애의 가치가 흔들리므로 외부인이자 비혈연 관계인 그래서 여자 탓을 한 거다. 며느리 같은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형제 우애의 이념을 지켜내고 이를 통해 가문과 사회, 국가를 유지하는 틀을 유지하고자 했다. 이는 형제 간의 갈등을 외면함으로써 남성 중심으로 한 당대 이념과 폐쇄적 가치관을 확인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시전에서 입신의 문제. 위유는 입신한 인물. 아까 말했지만 위유는 높은 벼슬 그 이부상서를 했답니다. 얘는 입신을 했어. 그래서 수신제가 여기 나오죠. 자기 몸을 잘 닦아서 가문을 잘 다스립니다. 자, 제가 하고 입신양명하는 표본적인 인물. 그러니까 유교에서 원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교적 삶을 사는 인물로서 유교적 인물 간에 부합하나 입신하지 못한 아우들은 자, 얘네들 이 아우들은 입신하지 못했대. 얘는 입신을 했고 얘는 입신을 못했다고 했잖아. 입신 X잖아. 그래서 혼암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약간 어리석고 그 원래 혼암 앞에 나왔었던 거지. 그 어둡고 캄캄하다. 원래 이런 뜻이라서 약간 어리석고 미혹한 것으로 그려진다. 미혹하다라고 하는 말은 약간 그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거거든. 그 미혹하다라는 거는 원래의 뜻은 정신이 헷갈려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다. 뜻이고 아까 호남은 그냥 짧게만 앞에 적어놨으니까 이거는 약간 어리석고 사리에 박지 않다. 자, 요렇게 그려져 있다. 그리고 양 부인이 위흥 손자의 입신양명을 바라는 것은 그래서 막
그 스승을 막 붙여주잖아. 죽었는데도. 그죠? 진수야 맞죠? 자, 위흥의 관직 진출이 자신의 명예뿐 아니라 가문을 회복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반시의 피시는 목숨 부지의 이유도 있으나 위흥의 학업을 위함도 있으며 이는 최씨 가문에 보복하고 파괴된 가문을 회복하려는 의도와 관련된다. 위흥의 사회에서 입시는 가정 내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 최씨, 맹씨, 위진 형제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3대의 위패를 모셔감으로써 위진의 가장의 자리를 박탈한다. 또한 위흥의 입신으로 원수를 갚고 가문을 회복하는데 결국 한 가문의 융성과 영화가 과거를 거쳐 입신을, 이 과거는 과거 시험입니다. 시험을 거쳐서 입신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가문 간의 반목, 서로 싸우는 거죠. 대립, 반목 대립, 가문 간의 대립과 투쟁의 와중에서 위흥이라는 인물이 사회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여 과거라고 하는 사회적 제도를 거쳐 관인사회, 집단에 성공적으로 입사하게 되는 과정이 이 작품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진다. 입신을 통한 가문의 영화와 안정이 절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입신은 사대부 남성에게 중요한 인생의 목표였고 입신 여부가 평가의 잣대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입신하지 못한 남편을 둔 동서는 입신한 남편을 둔 동서에 비해 열등, 여기 하다고 이렇게 돼야겠죠. 자, 여기 입신하지 못한 남편을 둔 동서, 이게 누군데? 최씨, 맹씨. 그리고 입신한 남편을 둔 동서, 이게 누구야? 반씨에 비해 열등하다가 들어가야 돼. 열등하다고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열등감과 가권, 집안의 그 권력, 권리에 대한 욕망이 최씨의 반씨에 대한 모해를 일으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시전에 나타난 갈등에서의 한계. 자,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화시키는 이념적 처리. 동서 갈등과 고부 갈등을, 이거는 어쨌든 여성을 종속화시킨다. 동서 갈등과 그 고부 갈등을 표면에 내세우고 이면에 놓인 형제 갈등을 간과하며 특정 며느리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축출했다. 갈등을 그래서 축출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려 했다. 개인의 인격적 결함에 의한 갈등으로 그냥 치부했다. 갈등을 다각도로 조명하지 못하고 여성만의 문제로 바라봤고 남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용서하거나 묵인하며 축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성 탓을 했다. 갈등의 원인을 똑같은 말이야 계속 여성으로만 보고 특정 개인의 인격적 결함으로 최씨 맹씨 처리한 것은 당대 사회 이념이 여성을 선악의 이분법적 기준에 의해 구분하고 그 안에서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화하여 통솔하려는 의도. 여성을 남성에 종속해서 통속하려는 의도. 그러니까 그 남성 우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하여 남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을 피하면서 여성을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로 그리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 밑에 거는 자, 여성을 갈등을 야기하는 존재로 보았다. 많은 가정소설의 특성. 자, 여기 보시면 지금 20분인데 이제 마칠 건데. 네. 자, 언제 마칠 건데 마치고 가면 되지. 아, 내려오래. 자, 문제의 인물을 여성으로 지목하고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을 여성의 타고난 성품의 악함으로 봤다. 계모와 전실자식, 처첩, 고부 사이에 존재하는 남성은 문제로서 주목하지 않았다. 문제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악인형 인물에게 원인이 있으나 그들의 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가장의 무능력함과 어리석음도 문제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소설은 악인들의 악함을 보다 부각해서 가장들의 문제는 일시적 실수로 돌리는 관용을 베풀었다. 여기까지만 하죠. 어차피 다 못하는 거. 자, 얘들아 숙제 해오세요. 아시겠죠?